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오늘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재용 부회장이 담화 내용을 발표했죠.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환율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 우 주가 전망을 해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재용 부회장이 담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그냥 법을 잘 지키겠다, 이런 내용 하고요.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있죠. 경영권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요. 자기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찍 공개적으로 발표할 줄은 몰랐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왜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냐면요. 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자녀가 1남 1녀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한 21살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요, 나름 서울대 출신이죠. 부정 입학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들어간 나름 똑똑한 인재입니다. 하지만 그 이재용 부회장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아버지만큼 그렇게 똑똑한 인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삼성그룹을 이끌어 나갈 만한 아주 훌륭한 인재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요, 자,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건희 회장님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법들 때문에 결국엔 감옥도 갔다 왔죠. 그런데요, 재벌들이 그 감옥에 가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보통 사람들도 감옥에 가는 거 싫어하지만 재벌들은 그거에 한 10배 정도는 더 싫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돈을 내면 냈지 감옥에 가는 거 진짜 죽기보다 싫거든요. 그래서요, 이재용 부회장님이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에는 그런 편법 같은 건 동원하지 않고 법대로 상속세를 내면서 상속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이요, 상속세를 절반씩 내야 되죠? 그러면요, 이재용 부회장님의 아들이요, 주식을 상속받을 때 50%씩 상속세를 내고 나면요, 그 남은 주식 가지고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현실적으로 법을 다 준수하면서 이재용 부회장님의 아들이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님이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 회사가 엄청 주목을 받게 되거든요. 그 회사가 어딘지는 아시죠? 그 회사는요,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며칠 내로 삼성물산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지수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절대값 자체는요, 아직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계속 내려간다면 어느 정도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게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최근 1년을 나타낸 건데요.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랐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똑같이 100달러를 받아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출 기업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요. 지금 삼성전자에게는 뭐 좋은 영향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나쁜 효과를 약간이나마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입니다. 이건 일봉이고요. 자,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쭉 올랐다가 최근에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많은 분들이요, 다른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가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사실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빠질 때요, 삼성전자가 좀 덜 빠진 거거든요. 덜 빠졌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 오르는 것도 덜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당장 삼성전자에 큰 호재도 없고 뭐 큰 악재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타이밍상으로는요, 지금 주가가 올라야 할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원래 주가라고 하는 게요, 리듬을 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올라가야 할 타이밍이긴 한데요, 별로 이렇게 올라가질 않죠. 그거는 지금 딱히 큰 뭐 호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주가를 조금 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기 위해서 주봉을 표시해 봤습니다. 이 주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칸이 일주일이라는 뜻이죠. 자, 이 주가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온 다음에 계속 좀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는데요. 당장 뭐 큰 호재가 없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건 삼성전자 목표가입니다. 이 선은 이제 강력 매수선이고요. 이 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매수선이죠. 지금 매수선에 지금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요, 추가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날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었죠. 이때 사셨던 분들은 잘 사신 거죠.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폭락할 때요,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락한 거잖아요.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CEO가 주가가 너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한 거죠. 그렇게 이유 없이 폭락할 때는요, 삼성전자 주가를 사시면 잘 사셨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요, 뭐 삼성전자 그 회사 자체의 이유가 아니라 뭐 다른 이상한 요인으로 만약에 갑자기 떨어지는 날이 있으면 그때 조금씩 사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건 삼성전자 외국인 매매 동향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때 좀 외국인들도 같이 많이 팔았고요. 그 이후에는 약간 뭐 진정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팔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국내 기관도 함께 덩달아 많이 팔았죠? 그래가지고 이때 사셨던 분들은 뭐 나름 기회를 잘 잡으셨던 거죠. 그 뒤로는 조금씩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큰 특이 상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우의 주가 차트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이렇게 쭉 올랐다가 최근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큰 호재도 아직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기 위해서요,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이후로 쭉 올랐다가요, 좀 두 주 내려가고, 이게 사실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 건 아니고 월요일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올라갈 타이밍이긴 한데요, 큰 호재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의 적정 주가를 일봉에다가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수익률 3.5% 지점이고요. 여기가 수익률 3.3% 지점, 여기가 수익률 3.0% 지점입니다. 지금 수익률 3.3% 밑으로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새로 사실 분들은
좋은 매수 타이밍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유도 없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날 있잖아요. 이런 날 조금씩 사시면요,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삼성전자 우위의 외국인 매매 동향입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많이 팔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조금씩 팔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큰 특이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조금 팔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건 지금 당장 삼성전자에 호재가 없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 우에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팔고 있죠? 요즘 보면요, 연기금을 비롯해서 많은 국내 기관들이 삼성전자 우를 계속 팔고만 있거든요. 삼성전자 우를 계속 팔고요, 삼성전자 보통주로 옮겨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요즘 이제 개인분들이 삼성전자 우를 지금 많이 사시고 있거든요. 개인분들이 많이 사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국내 기관이 많이 파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국내 연기금 같은 경우에서는요, 수익률을 중요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 삼성전자 우 대신에요, 의결권이 있는 삼성전자 보통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좋게 해석하면요,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팔고 있는 물량을 개인이 다 그 물량을 다 소화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건 미국 증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니까 미국 증시 영향도 조금은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보면요, 바이러스 이후로 1차, 2차 올랐다가 그 뒤로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기 위해서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봉을 보면요, 바이러스 때문에 쭉 떨어졌다가요, 상승한 다음에 살짝 내려가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 이후로 지금 큰 이슈가 없어서요, 요 지지부진한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 증시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 증시는요, 바이러스 이후로 1차, 2차 상승한 다음에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해오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상승세가 조금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지금 1900을 넘어가지고요, 사실 오를 만큼 오른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고요, 한동안은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걸 좀 더 전체적인 모습에서 보기 위해서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이후로 이렇게 쭉 올랐다가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동안은 조금 더 정체된 모습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